안녕하세요 여러분, 강건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하는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워포인트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영상 올려드린 거 기억나죠? 그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꼭 지난번에 올린 한글 맞춤법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는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의문의 변동 3개를 배웠는데, 의문의 변동은요, 의문의 변동은 우리말의 발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표준 발음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글 맞춤법은요, 발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의 변동은 우리말을 발음할 때,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적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잘 하려면 이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발음하려면 의문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표준 발음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한글 맞춤법을 이렇게 적으라고 해놨냐? 서로 만약에 다르게 표기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강건우를 강건우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소리나는 대로 강건우라고 적어버리면 이건 의사소통에 굉장한 혼란이 와버리겠죠. 서로 아마 올바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는데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거에 대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은 일단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표준어다, 한글 맞춤법이다. 그런데 소리나는 대로 적었는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리 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헷갈리는 말이 없는 거. 예를 들면 강하늘, 하늘이는 하늘이라고 적으면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건우는 건우라고 적어버리면 건우랑 건우는 둘 다 건우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헷갈려 버리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또 자, 이거 잠깐 내려보고, 자, 예를 들면 박미나 학생이랑 박민아 학생, 얘네들을 전부 다 소리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얘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미나입니다. 얘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얘도 박미나입니다. 얘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얘도 박민나입니다. 어때요? 이름이 다 다른데 소리나는 대로 적어버리니까,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버리니까 셋 다 똑같아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돼버리잖아요.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법에 맞도록 얘네들을 밝혀서 박민아, 박민아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헷갈리는 것들은 어법에 맞게 적고, 헷갈리지 않는 것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것이고요. 표준어를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인데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적는다,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원래 모양 건우라고 밝혀서 적는다는 것입니다. 표의, 주의라고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표음주의,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쓰기가 굉장히 편하죠. 왜?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줬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띄어쓰기 기본 원리인데요. 우리말을 여러분들 띄어쓰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반은 해낸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각 단어는 띄어쓰므로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 단어만 띄어쓰면 됩니까? 오, 단어만 띄어쓰면 된다. 선생님, 단어가 뭔데요? 명사가 단어다. 사물의 이름이다. 건우, 사람, 책상, 의자, 모니터, 컴퓨터, 키보드, 핸드폰 전부 다 명사다. 사물의 이름을 붙인 건 전부 다 명사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뭐 어떻게 대신한다고요? 핸드폰을 이것, 저것, 그것, 이놈, 저놈, 그놈, 이, 그, 저 이것들이 대명사다. 얘네들이 전부 다 띄어쓴다. 수사, 숫자다.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 전부 다 띄어쓴다. 그 다음에 관형사,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수식해준다. 책, 이 책, 그 책, 저 책, 예쁜, 착한, 새 집, 뭐 이렇게 앞말, 뒷말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사다. 부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게 부사다. 매우 예쁘다, 아주 빠르다 이런 것들, 매우나 아주 이런 것들이 부사다. 감탄사, 아, 오 이런 것들이 감탄사다. 전부 다 얘네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쓴다. 근데 이 단어들 중에 예외가 있다. 뭐가 예외인다? 조사다. 조사는 단어인데도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조사는 뭔데요? 건우가 밥을 먹었다. 가, 을. 건우는 밥을 좋아한다. 가, 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어는 띄어쓴다. 왜 띄어쓰냐?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근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러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자립성이 없고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말이 어렵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단어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건우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축구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먹는다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특징,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 건우가 밥을 먹는다. 건우, 가,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문장이 되잖아요. 보통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뭔 소리냐?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형태소일 수도 있는데요. 건우는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왜? 건우를 쪼개면 건우 말이 안 돼버리잖아요. 근데 먹는다는 먹하고 는다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그런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조사는 혼자서 못 써가지고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하지만 단어로 인정해준다. 단어는 띄어쓴다. 기억하세요.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단어는 띄어쓴다.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한마디로 단어 중에 조사만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쓴다. 그럼 단어가 뭔데요, 선생님?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사, 감탄사가 단어다. 얘네들은 전부 다 띄어쓴다. 조사만 붙여 쓴다. 한번 볼까요? 이런 어려운 말 다 놔두고요. 길이 발음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발음 적어볼까요? 발음해보세요. 길이, 깊이, 걸음, 묶음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자, 이건 한글 맞춤법 중에 표음주의입니까? 표의주의입니까? 표음주의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고 표의주의는 원래 뜻을 어법에 맞도록 원래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원래 모양을 밝혀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었어요? 이거 소리나는 대로 적었어요. 한글 맞춤법 아니면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었어요. 어법에 맞게 적었어요. 그렇죠. 어법에 맞게 적었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이거 한번 발음대로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가치, 많이, 익히, 밝히. 자, 여러분들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겁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겁니까? 한글 맞춤법을. 그렇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건 도대체 뭔데요? 이겁니다. 하늘, 나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었어요? 방금 선생님이 소리나는 대로 적었잖아요. 얘네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렴풋이 이해가 가시죠? 자, 귀머거리. 귀머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귀머거리 한번. 귀머거리. 어때요? 너무. 자, 여러분들 이건 어법에 맞도록 적었어요? 소리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건 소리나는 대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안 헷갈리는 건 소리나는 대로 적고 헷갈리는 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 소리나는 대로 적고 어떤 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띄어쓰기입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단어 중에 유일하게 조사만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선생님, 의존명사가 뭔데요? 이겁니다. 겉대 줄수바 채채지만큼 대로 번번적분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하는 것, 하는 띄고 것, 가는 대, 가는 띄고 대, 할 줄, 할 띄고 줄, 먹을 수, 먹을 띄고 수, 아는 바, 아는 띄고 바, 아는 채, 아는 띄고 채, 매달린 채, 매달린 띄고 채, 갈지, 갈 띄고 지, 할 만큼, 할 띄고 만큼, 먹고 싶은 대로, 싶은 띄고 대로, 열 번, 열 띄고 번, 할 뻔, 할 띄고 뻔, 만난 적, 만난 띄고 적, 할 뿐, 할 띄고 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입니다. 앞말이랑 전부 다 띄어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존명사 중에서 만큼, 대로, 뿐 이 세 개는요 의존명사긴 해요. 만큼, 대로, 뿐 앞말이랑 띄었어요. 근데 얘네들 앞에 명사, 대명사, 수사, 아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뭔지 말했었죠 선생님이. 얘네들이 오면 그때는 이 셋이 의존명사가 아니라 조사가 돼서 앞말에 붙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너, 대명사죠. 너만큼 붙였습니다. 어느만큼 붙였습니다. 너희 셋만큼 붙였습니다. 근데 할 만큼,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죠. 할은. 그러니까 할 띄고 만큼입니다. 너는 너대로 붙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싶은 띄고 대로입니다. 할 뿐이야, 할 띄고 뿐입니다. 나는 너뿐이야, 너라는 대명사 띄우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오면 이 셋은 조사가 돼가지고 앞말에 붙여 쓰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오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어떻게 쓴다? 띄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선생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뭔데요? 이게 단위입니다. 한 명, 한 띄고 마리, 한 띄고 가지, 한 띄고 켤레, 한 띄고 그루, 한 띄고 대, 한 띄고 돈, 한 띄고 벌. 어떻습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말이랑 어떻게 썼어요? 띄었었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단어는 띄어 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 겉대줄 수바 채채지만큼 대로 번번적분.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근데 만큼 대로뿐은 앞말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오면 의존명사가 아니라 조사가 되니까 붙여 쓰고, 나머지가 오면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뭐 명, 마리, 가지, 켤레, 그루, 대, 돈, 벌 이런 것들은 앞말에 띄어 쓴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말에 띄어쓰기 9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확인 문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적는 규범이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의문의 변동은 무엇이냐? 우리말의 발음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가 의문의 변동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은 발음과 관련된 것이고 한글 맞춤법은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까닭은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해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글 맞춤법이 곧 표준어다.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쓴다. 근데 단어 중에 뭐만 붙여쓴다? 조사만 붙여쓴다.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하는 조사만 앞말에 붙여쓴다. 조사는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만 기억해도 띄어쓰기만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한글 맞춤법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주느라 고생하셨고요.